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김유정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유정 학생 되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취업 준비 따로 뭐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방과 후에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취준생들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면접 위주로 스터디를 하는 건가요? 시사상식 공부나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업을 부탁해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이 형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구인가요? 누굴까요? 저네요. 그렇군요. 오랜만에 저의 타임입니다. 네. 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TV와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앱, 어플, 어플, 땡! 애플리케이션. 땡!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음식값을 나눌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분파이! 아니고요. 왜 나가네요? 공식적인 용어가 따로 있죠. 공식적인 게 더치페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게? 더치페이도 물론 맞는 말인데요. 네. 반반! 2명이면 반반인데 뭐 3명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두 분이. 맞춰주세요. n분의 1. 그러니까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 그거 맞아요. 생각했는데. 자, 그게 힌트예요. n분의 1 n분의 1 힌트예요. 힌트예요. 모르겠는데. 아 진짜 이거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죠. 아는 사람. 형 알아요? 전 이거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엔스크린이라고 하죠. 엔스크린. 네, 정답입니다. 엔스크린? 엔스크린이요. 네. 스크린. 네.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티빙, 호핀, 푹 등 국내 서비스를 비롯해 넷플릭스, 플로 등 글로벌 서비스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어렵네요. 들어봤습니다. 진짜 네. 이거는 몰랐어. 네.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아, 정말요? 엔스크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스크린. 아 진짜 스크린 골프는 아는데. 그러니까요.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이건 내가 하니까. 저도 이거 쓰거든요. 자, 몇 글자예요? 5글자. 땡. 세 글자 아니에요? 세 글자? 땡. 아니에요. 5글자도 아니고요. 아 그럼 2글자야? 아닙니다. 아니야? 네. 4글자야? 4글자예요. 4글자야? 삼성페이. 그럴 듯했어. 뭘까? 힌트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삼성페이가 이거거든요. 그쵸. 네. 네. 그거의 하나의 브랜드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개념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맞춰주면 그러니까 됩니다. 무슨 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힌트인데요. 그러니까, 예. 카드에서 자유로워진다. 카드프리야, 카드프리. 카드풀이 정답입니다. 진짜요? 네. 아, 삼성, LG 등 스마트폰이 지원하는 페이 시스템인 삼성페이, LG페이 등이 가장 보편적이고요. 이 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두면 단말기에 카드를 긁지 않아도 갖다 대기만 하면 기기 간 통신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네. 또 목소리로 인증하거나 홍채, 정맥 등 생체 인식을 통한 결제 서비스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선보였는데 스티커처럼 떼서 스마트폰에 붙이거나 옷, 모자 등의 배지 형식으로 달아놓으면 결제할 때마다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웨어러블 카드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국내 최고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입니다. 1967년 고 정주영 회장이 자본금 1억 원을 들여 미국 포도자동차와 합작, 자동차 정비업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1976년 최초의 한국형 승용차인 포니를 생산했고요. 1991년부터 전기자동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5년 뒤인 96년엔 엑셀과 그랜저, 소나타, 갤로퍼 등 전차종 생산무게 1천만 대를 돌파했고요. 2006년 자동차 총 생산량 부분 세계 6위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친환경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세대 수소 전기차 등 세계 최초 기술을 선보이면서 자동차와 철강, 건설, 부품, 금융 등의 관계사를 둔 그룹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현대자동차의 올 상반기 공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한국인이 가장 많이 타고 있는 차죠. 그렇죠. 우리 유정호 학생 네. 당연히 현대자동차 알고 계실 거고. 네, 알고 있죠. 네, 어떻게 알고 계시죠? 또 제가 하나 꿈이 있는데 네. 꼭 성공해서 제네시스를 모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진심인가요? 진짜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꾸경님도 네, 현대자동차 알고 계시죠? 제네시스를 모는 우리 유정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근데 추세가 예전에는 우리 현대차가 워낙에 좀 국민차였는데 네. 요즘은 이제 외제차들도 워낙 많이 팔려가지고 현대차의 좀 추세가 좀 많이 꺾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차도 너무 이렇게 또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너무 싸지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현대 자동차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22만 7,7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당연히 뭐 자동차에 대한 연관어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재밌는 건 이제 수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에서 어떤 차들이 나오는지 뭐 가격 비교라든지 이런 것이었는데 연관어 10위 안에 이제 중고차가 보여요. 근데 이게 현대 중고차에 대한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과연 새 차로 현대차를 살 것인가 아니면 중고로 외제차를 살 것인가 이런 비교들이거든요. 네. 연관어에 진짜 외국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아우디라든지 BMW, 벤츠, 렉서스, 폭스바겐. 뭐 이제는 젊은이들이 꼭 우리나라 현대차를 탄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거든요. 그만큼 현대가 앞으로 내수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좀 연관어들을 봤을 때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젤 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요즘에 이제 유럽이나 영미권에서는 이제 디젤 차의 기준을 상당히 높여서 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차를 생산 중단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뒤늦게 디젤 시장에 좀 뛰어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디젤 차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았고요. 그 외에는 소나타라든지 그랜저, 아까 말씀해주신 아반떼 역시 그 현대 자동차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고요. 고객센터라든지 현대 자동차에 대한 이제 궁금한 점들, 또 제네시스에 관한 연관어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홍쌤, 현대자동차의 올 상반기 공채 어떻게 진행될까요?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뭐 1순위의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공채 정보도 삼성보다도 먼저 뜨거든요. 그래서 채용 시장도 리딩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연구개발이라든가 이 기술직으로는 채용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R&D 직군도 기술 경영, 그다음에 차량 설계, 평가, 파워트레인, 또 상용차 개발 이렇게 R&D 직군의 채용이 또 재료 파트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니팩처링으로 가면 이제 구매하고 부품 개발, 그다음에 또 플랜트 직군, 이쪽은 이제 울산이라든가 아산 이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군, 이공계 직군 채용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략 지원 파트에서는 상품 전략, 마케팅, 영업 서비스, 신사업 전략.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상품 전략이나 마케팅, 신사업 전략 이런 부분들은 채용 규모가 상당히 적고 그나마 좀 국내 영업이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노려볼 만한 포지션이었는데 이번에 그 채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문과 채용이 이번 현대자동차는 원래도 좀 쉽지 않았는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공계들도 채용은 이제 다양하게 열렸는데 최근에 현대자동차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예전 대비 얼마나 많이 뽑을까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현대자동차는 직원들의 집에 가정통신문을 보낸다고 하더라. 예, 이게 뭐 학교도 아니고 네. 회사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뭐 직원들은 사실 뭐 좀 이렇게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통신문을 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거고 신뢰 경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 협의회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다음에 직원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워크스마트 진단, 그다음에 안전보건 시스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전자산업은 이제 업종들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도 복잡하니까 이직도 굉장히 다양한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임직원들을 관리하는 모습들 또 직원들의 노하우가 또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생산 파트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측과 또 노측이 좀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 현대자동차 또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3월에 자플래닛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평균 연봉 9,908만 원입니다. 사원은 4,951만 원, 대리가 5,446만 원, 과장 6,447만 원, 부장 7,485만 원, 상무가 9,250만 원인데 뭐 삼성처럼 역시나 또 성과금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홍쌤,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뭐 이공계들은 그나마 취업이 좀 쉬운 편인데 문과 대비 문과들이 현대자동차 들어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갔던 학생을 보면 이 친구는 중경외시 학교고요. 그다음에 학점은 3점 한 중반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어학은 이제 AL인데 구매 직군으로 취업을 했어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공계들을 선호해요. 이 친구도 전공이 전자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 치고 어학이 AL이다. 이 정도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 유럽 쪽에서도 이미 인턴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력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은 그 경영 쪽으로 이제 석사까지 했고 학교 수준 이제 건동홍 수준이고요. 학교는 그다지 현차치고는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토익은 한 900대, 그다음에 토스는 한 7 정도. 학점은 이제 학부 학점이 3점 후반대. 근데 이 친구는 소셜 커머스 업계에서도 또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이걸 활용해 가지고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해외 영업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의 경험이라든가 탁월한 이력을 갖고 있어야 야 공대생인데 어학이 AL 정도 돼?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석사까지 경영으로 전공을 했는데 또 뭐 이런 소비재 필드에서 유통 쪽에서도 인턴을 했어? 라는 좀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문과 학생들은 현대자동차 취업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을 때 현대자동차 발표가 이제 목전에 아마 났을지도 모르겠고요. 한 즈음일 것 같은데 문과 학생들은 현대자동차 떨어지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거니까 이거 떨어졌다고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안티 신경 안 쓴다. 샵 싫어도 가고 싶은 회사입니다. 예,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오너나 경영 그리고 제품상의 문제들이 조금 제법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기업, 그래도 다닐 만한 기업이라고 뽑았다고 합니다. 네. 안티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는 뭐 안티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좋다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선생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는데 3개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제 높은 연봉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이 9,908만 원인데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더불어서 뭐 성과급, 경력금 해서 한 350% 이상을 연말에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무시 못할 수준이고요. 네. 신입 초봉이 또 국내상 1%라는 거는 주변 친구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복리후생도 보면은 2년마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자사 자동차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차량 수리비도 30% 할인해주고요. 자가 정비 코너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 근속자에 대한 혜택도 있는데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5년마다 금메달하고 휴가비를 주고요. 근무 기간이 20년 넘어가면 부부 동반 해외 여행도 또 보내주고요. 군대식 문화가 강하다는 평도 있는데 일단 입사를 하고 나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나 노력을 했는데 아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들 많이 해요. 그래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를 봤더니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27.7%나 상당히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다니는 그런 신입사원들은 국내 자동차 업계 1위라는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잔. 샵 역사 돈 들이지 마라. 샵 떡잎은 미리 찜한다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상식 시험을 없앤다고 했었는데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역사 시험을 없앤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대기업 공채는 뭘 자꾸 좀 없애는 추세인 것 같은데 취준생을 위한 배려가 좀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대자동차가 역사 시험을 네. 없애는 이유는 뭔가요? 원래 이 목적은 뭐냐면 뭐 과거에 어떤 벌어졌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지원자에게 어떤 시대와 기업의 고민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약간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 학원 하는 사람 있는데 듣겠네. 그렇습니까? 네, 학원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리고 뭐 큰 역할을 차지하진 않겠지만 역사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또 업무 만족도라든지 업무 성과가 높은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폐지를 하면서 업무 관련 인터뷰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의 능력을 조금 더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반기 공채에서 취준생을 배려하는 건 좋은데 대신 뭘 또 넣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떨까요, 홍쌤? 이공계 채용이 많은데 기존에 나왔던 게 막 쇄국 정책, 르네상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문과 학생들은 좀 알겠지만 이공계들은 진짜 르네상스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도 진짜로 많아요. 그러면 그러면 강남에 좀 없어졌잖아요, 호텔. 르네상스 호텔. 르네상스 호텔. 그렇죠. 유명한 거야. 강남 유명해요, 르네상스 호텔. 네, 그렇죠. 네. 삼국시처럼 반응하는 이공계들도 진짜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학 공부만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공학도로서 실력이 뛰어난데 르네상스 호텔 얘기하고 이런 친구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HMAT 흠의 시험을 보면 언어 이해, 논리 판단, 자료 해석, 정보 추론 그러니까 상반기엔 또 공간 지각으로 나오고 하반기 때는 도시기회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빠졌으니까 결국 변별력은 앞선 일반적 적성 시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현차는 차량 가격대를 보면 1,000만 원이 넘으니까 숫자 단위도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 계산에 대해서 빠른 친구들에게는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직무 적합형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한 변화로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취준생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10년 후 유정 학생 시작해 주시죠. 네, 제 생각에 현대자동차도 지금처럼 변화 없이 쭉 간다면 10년 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대우자동차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자동차 기업인 만큼 쉽게 몰락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경쟁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굳이 다른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그런 차들을 두고 현대차를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품질 논란에 이어서 국내 판매 차들과 수출 차들의 리콜을 다르게 해줬던 리콜 사태가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소비자들의 의견에 좀 귀를 닫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후에 현대자동차는 대우자동차처럼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끝난 건가요? 끝난 건가요? 네, 잘 아니,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이제 서로 지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다 같은 생각이지 네, 않을까. 같은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네. 우리수는 좋아. 근데 뭐 대우자동차 같이 몰락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게 그렇지 맞아요. 않으려면 네. 어떻게 할 건지. 뭐가 있어야 돼? 현대 관계자들인데 10년 뒤에 너희 망해 대우처럼 이게 끝이야. 네. 이게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네.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네, 굉장히 위험한 발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 쌤은 어떻게 네. 보셨나요? 글쎄요, 좀 황당했습니다. 어떤 배우와 비교한 것 자체가 좀 공감하기가 힘들었고 사실 네. 뭐 망할 거라고 했으면 좀 더 뭔가 좀 자신만의 논리가 좀 더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게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든지 무인 자동차니까 무인 자동차에도 분명히 양상국 씨처럼 운전 좋아해서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고가의 수제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뭔가 좀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우리가 들으면서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좀 재밌는 내용이었으면 어차피 상상은 자유이기 때문에 10년 후라는 거는 너무나 할 말들이 많았을 텐데 네. 굳이 그 얘기를 해서 이런 탄식이 나오게 만들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홍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현대자동차를 아무나 뭐 안 산다? 아직도 점유율이 많이 내려갔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동차를 애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 5위의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그게 뭐 운으로 되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더 현재 자동차보다 역사가 훨씬 긴 그런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와 치열하게 경쟁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물론 좀 현대자동차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무시당하는 경향들, 그러니까 자국 기업에 대한 좀 반격 정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사회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다 존재하죠. 그리고 기업이 분명히 실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대표 기업도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채용을 하는 두 개 회사인데 또 젊은 층들이 기업에 대한 반감도 참 많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야,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구나. 구글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은 기업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에 대한 PT 면접을 해봤고요.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취업 기초학습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홍쌤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문과 학생들이 현대자동차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좀 가능성이 올라갈까요?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못 갈 것 같아요. 공채 규모가 정말로 적어요. 구직자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입사를 올인하는 특히 문과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너무나 리스크하니까. 근데 그런 도전들을 현대자동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수많은 그룹 벤더들이 있고 또 현대자동차 그룹 외에 그런 협력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아주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확대 적용시키는 전략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어요. 그 자동차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자동차 기업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소서 쓸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1번 항목이 그거예요. 구직자들은 다 할 거예요.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냐. 이거거든요. 뭐 도전, 그다음에 뭐 열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엇이 여러분들 움직이게 하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그 무엇이 여러분들 움직여요? 돈이 아마 여러분들 움직일 거예요, 실제로는요.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를 왜 다닐까요? 실제로는 연봉 때문에 다녀요. 그렇죠. 물론 그저 가슴 한구석에는 현대자동차의 미래와 전기자동차의 미래와 수소자동차의 미래를 꿈꾸고 있겠지만 더 직통되는 내가 정말로 오늘 힘든 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이유는 그 연봉, 고액 연봉 때문에 회사 출근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 보는 관점도 그러해요. 그러면 과연 이 친구는 그런 연봉의 값어치를 할 만한 친구일까? 그러면 내가 연봉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설득이 결국 뭐다? 아까 제가 삼성 때도 얘기했던 직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력이 자소서의 중심 뼈대가 돼야 되고 배경 소재로 활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자소서를 좀 많이 쓰시고 면접장에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팀 프로젝트에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팀원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팀 프로젝트에서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집요하게 연락을 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 SNS가 발달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만 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대면보다는 아무래도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여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방송하는데 상국 씨 여기 낙서하면서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여기 지금 방송에 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까요? 그러니까 가지 않지. 왜냐? 이유는 그게요. 지금 상국 씨가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이 방송에 별로 기여하는 부분이 없지만 지금은 이러하지만 다음번에 또 상국 씨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상국 씨를 끌어가는 거거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그 직원을 배제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압박해도 여러분들은 바로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직이 그렇지 않으니 가급적이면 제가 리더 그리고 리더라고 하면 제가 좀 희생을 해서라도 상국 씨를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부족한 상국 씨를 데려가기 위해서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네. 아주 극단적으로
압박을 할 때도 있어요. 막 양상국이가 너 막 때리려고 해. 이렇게까지 압박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지만 그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독단의 결정이 아니죠. 우리 조직의 규정이라든가 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거하여 상국 씨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좀 단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장 가서는 경찰이라는 표현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정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앞서 홍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 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자동차 회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BMW가 1,000만 원짜리 차를 팔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한 6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경쟁력이 최고고요. 현대자동차가 한 700만 원 정도 원가 비중이라고 해요.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GM대우가 1,000만 원짜리 차를 팔면 원가 비중이 한 9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반면 지금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산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차종을 해외에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군산 공장, 단 2개 차종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올란도하고 크루즈 차종이거든요. 지금 군산 공장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가 지금 괴멸되고 있다 하면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날아가게 되면 수많은 하청기업들이 날아갈 것이고 수많은 이공계들 일자리가 증발할 거예요. 그걸 좀 우리 모두 좀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만한 기업이고 또 저는 현대자동차가 그런 성장을 할 것이라고 믿고요. 구직자들도 이제 그런 노력에 한 일조할 수 있는 이게 현대자동차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뭐 서현이와 SL, 헨즈코퍼레이션, 평화발레워, 현대자동차 밴더들도 정말 많고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 공동 운명체라는 개념으로 이 산업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까지 알아봤습니다.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신경 쓸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이번 회차를 통해서 많이 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